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년 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이른바 동물 국회란 비판을 받았던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원석,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틀 전 여객선 좌초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더 충격적입니다. 배를 조종한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무인도에 충돌한 건데 선장은 자리에조차 없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복판 무인도에 충돌한 여객선.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 2호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리병이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크게 부딪혔어요. 좀 아찔했겠어요. 예. 아찔했는데 이제 살아서 다행이니까. 동쪽으로 진도를 끼고 들어온 퀸 제노비아 2호는 장산도 해상으로 북동진했습니다. 무인도인 족도를 1,600m 앞두고선 오른쪽으로 선회해야 할 지점을 지나쳤고 시속 40km로 직진해 3분 만에 족도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조타실 근무자는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좁은 해역이라 전방을 주시하고 수동 운전을 해야 하는데 배는 자동항법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수동 전환해 선회해야 할 시점에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장은 당시 휴식 시간이라 조타실에 없었지만 해경은 위험 구간에는 선장이 조타실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한 뒤 선장을 포함해 3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선체 CCTV와 항해 기록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좌초 당시 충격을 받은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대부분 퇴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어제 강원 인제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큰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새빨간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이 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산불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불이 탈 때마다 바람이 부니까 막 불꽃이 확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로 싹 올라오면서 활활 타더라고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때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12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해가면서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60%로 집계됐는데 산림청은 해가 밝는 대로 헬기 25대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새빨간 불길이 솟구칩니다. 뭔 일이래? 몇 층이냐? 어젯밤 1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20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내곡터널에서는 소형 화물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운전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SUV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섰는데요. 카이로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굳게 손을 맞잡습니다. 한 이집트 수교 30주년에 맞춰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평화와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가자 지구의 휴전과 재건 등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 연대에 나서기로 했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산 무기의 이집트 현지 생산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카이로 대학을 찾아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와 학자, 학생 등 3천여 명이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았던 카이로 회담을 언급하며 이집트를 찾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과 조화, 혁신과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이들의 영어 앞글자를 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와 경제, 교육, 문화 교류 분야에서 중동 지역의 번영에 우리나라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가운데 2곳인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카이로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